음, 안녕하세요. 애양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만든 세 번째 영상인데, 세 번째라는 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유튜브에 너네가 말한 대로 올렸어. 근데 첫 번째 거 올리려 그랬는데, 얘가 뭐가 고장나고 잘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건너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은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면 내가 얼마나 그 제목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뭐 교과서에 나오는 제목 그냥 만든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대충대충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딱 키포인트를 짚어줄까, 맥을 딱 짚어줄까 하면서 만든 제목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번에.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말을 두 개로 쪼개보면 이렇게 나누고 싶네요, 선생님은. 물질의 상태가 변화한다. 이거를 너네가 지금 선생님이랑 5단원 공부하면서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소리죠. 물질의 상태는 너네가 이미 공부를 했다시피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런데 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서로서로 모습이 변화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5단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제목이 뭐였냐? 융해와 응고 해가지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철수 그 발렌타인데이는 불건전 이성 교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삼겹살을 그려보도록 하죠. 삼겹살을 먹으려면은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불을 달궈가지고 삼겹살을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이 익으면서 그래서 막 기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기름을 바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얘가 하얗게 굳어있는 거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융해와 응고인데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을 응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변화한다는 거는 보통 아주 전통적으로 옛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해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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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6개의 단계 중에 지금 2단계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되는 것은 융해, 액체가 고체되는 것은 응고. 이렇게 됐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이 두 파트 중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와 액체 사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 그 시간의 제목은 3단원 기화와 액화입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특히 과학 공부를 할 때는 한문을 많이 알면 되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문을 꼭 쓸 수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한문으로 된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충 예를 들어서 이 기화라는 말을 봤을 때 이 화가 무슨 화일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다면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막 경준이 이런 애들은 막 불화요 뭐 뭐야 뭐 불화 말고 또 뭐 있죠? 뭐 꽃화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어, 진짜 과학을 좀 한다, 한문을 좀 한다, 이런 애들은 이게 될 화자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겁니다. 될 화, 뭐가 된다는 거죠. 뭐가 될까요? 내가 오늘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안다고 했으니까 기화는 당연히 기체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액화는 액체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 둘의 사이에 관계라 했으니까 액체가 되는 건 이쪽 화살표죠. 액체가 된다. 이거는 액화.
기체가 된다. 이것은 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엄청 쉽죠?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제 겨울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이 왔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리포터. 해리포터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기억이 안 나네. 대충 이것만 있으면 되죠. 해리포터의 트레이드 마크는 목도리인데, 목도리 색깔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대충 색깔을 칠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사실 말포이 팬이었어요. 해리포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말포이가 너무 진상이더라고. 그래서 해리포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말포이는 집이 부자여갖고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상황극이랑 좀 잘 안 맞아. 어디 보자. 머리 색깔도 칠해보고. 자, 해리포터가 있습니다.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에 다니다가 이제 호그와트에서 우리 학교로 애양중으로 전학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로 오려면 얘네 집에서 버스를 타야 돼.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추운 날이에요. 목도리 했죠? 밖에 눈 오고 있어요. 딱 버스를 탔어요. 그럼 이제 막 외국인이고 겁나 잘생겼으니까 이제 막 딱 자기 관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딱 타는 순간 어떻게 돼? 안경이 이렇게 김이 서리죠. 그래가지고 완전 못생긴 애가 돼버리죠. 뭐 못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김이 서리죠. 선생님은 근데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수술을 했어요. 라식 수술. 안경 쓰기 싫어가지고 이거 너무 싫었어. 김 서리는 거 다 알지 너네? 배터리가 없다고 나오네. 빨리 하고 꺼버려야겠다. 김 서리는 거 알죠? 언제 김이 서려요? 너네 목포에서 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선생님 어렸을 때 학원 갔다가 앞에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 김말이랑 떡볶이를 먹었지 선생님이. 그러면은 오뎅 국물을 먹으려고 할 때 아니면 편의점에서 라면 국물 먹을 때 안경에 김이 확 서려버려. 그럼 너무너무 싫었어 그게. 너네도 김이 서리는 순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한다 그랬지. 그거는 이거야. 얘가 얘로 변한다. 이것만 이름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얘네가 어떨 때 변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게 뭘까? 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이 고체일 때는 얼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액체일 때는 물이라고 부르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자, 얼음이 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열을 받아야 돼요. 열을 얻는다.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가스레인지에 넣고 끓여야 되니까 얘도 열을 얻겠죠. 그럼 수증기가 물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돼? 구름 같은 데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을 잃었을 때 물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얼음이 되려면 냉장고에 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죠. 열을 잃었을 때 이런 얼음이 됩니다. 겁나 어렵네. 이제 시작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상식적인 거야. 이거는 잘 생각을 해봐. 얼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체라고 했잖아. 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애들은 운동을 하냐 안 하냐? 안 하잖아요. 물은요? 물은 액체니까 고체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다닙니다. 수증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만 그리자. 이렇게 완전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움직인다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열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얻으면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더 활발한 상태로 변신을 하는 것이고, 열 에너지를 잃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해리포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해리포터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 해리포터의 안경은 겁나게 차가운 상태일 거라고요. 얘 영국이니까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콜드한 안경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버스 안에 있던 수증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수증기라고 쳐. 수증기는 당연히 안경이랑 만나면 열을 잃겠죠. 열을 잃어요. 열을 잃습니다. 그러면은 열을 잃었으니까 겁나게 활발하던 놈이 이제 덜 활발한 애로 상태가 변해야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쬐끄만 알갱이로 변해갖고 이렇게 안경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우리 눈에는 얘가 겁나게 쬐끄마니까 잘 안 보인다고. 그냥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김서렸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맞죠? 또 뭐가 있을까? 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너네한테 뭐 올리진 않았지만 그 물에 대한 내용 그때 말했구나. 물 이렇게 갖고 다니면, 얼린 거 갖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요 근처에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맺힌다고요. 물방울. 모르는 놈들은 꼭 얼음 안 갖고 오고 남의 거 뺏어먹는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이거 한 땀 한 땀 그 전날 정성스럽게 얼려가지고 온 애들은 이거 다 알지. 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섬세한 애들은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막 손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죠. 포장해가지고 오죠. 왜 물방울이 생기겠어요? 그 무식한 놈들은 이제 그냥요 이러겠지만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아야 된다고. 물병 안에는 우리가 얼음이 들어있다고. 얼음이 들어있다는 건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낮다. 온도가 굉장히 낮다. 그럼 밖에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었을 텐데 얘가 요 근처에 오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열을 잃을 거라고요. 얘가 열을 잃으면 운동성이 이제 활발하지 못하겠죠.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계속 기체로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액체로 변한다고요. 그 액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방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가 있겠어요? 또 이거 뭐야? 풀이 있어. 그러면 아침이 됐을 때 너네가 뭐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이런데 아침 이슬이 이렇게 맺힌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러냐고. 이건 또 왜 그러냐고.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루 종일 엄청나게 더웠어도 새벽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액화라고 한다. 반대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는 우리가 기화라고 한다. 오케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염화 코발트 종이에 대한 내용은 그냥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공부한 거 그냥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1번 물질은 상태가 변화한다. 상태 변화라는 말은 이것이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이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가 서로 로테이션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로테이션이 총 보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고체와 액체 사이의 로테이션은 우리가 뭐라 했다? 융해와 응고라고 했다. 세 번째, 액체와 기체 상태의 관계는 우리가 기화와 액화라고 했다. 네 번째, 지금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였냐? 어떤 애들은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조금 더 활발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겁나게 활발한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서로 변화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열이 필요하다, 열.
그래서 열을 얻으면은 운동을 활발하게 안 했던 애들이 활발하게 하고 열을 잃으면은 반대로 활발했던 애들이 덜 활발하게 된다. 이게 지금 상태 변화의 키 포인트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끝. 동영상 봐줘서 고맙고 귀찮을 텐데 선생님 맨날 10분 안에 끝내준다 해놓고는 한 15분은 동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짧게 짧게 하는 방법을 선생님도 알게 되겠죠. 아무튼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끝.